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성역이 사법부입니다. 룸사롱 판검사,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검사들도 절대로 감옥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조희대와 이 부장판사 두 사람이 쌍끌이 추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추락시키고 있지만 사법부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법은 강자 편에 서서 강자의 품 안에서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자정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룸사롱 판사 문제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자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물증 제시 전에는 감사조차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증을 제시하니까 뭐 구체적이 않다? 그러다가 지금 밀리고 밀려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3일, 4일이 지나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국민들 속에서는 이 지부장 판사가 룸사롱에 갔구나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그동안 법적 카르텔이 이 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 검사하다가 로펌 갔다가 변호사 하다가 다시 대법관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이것이 항상 존재해왔고 또 정치 권력, 권력과 유착되어 있으면 사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 언론의 비판은 잠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런 식으로 날짜와 일자를 이 시간으로 바꿔서 법 조작 기술을 부려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줘도 앞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판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데요. 일단은 이 수사는 검찰이 하고 판결이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폐쇄 구조 속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또 강력한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외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탄핵 국회에서 탄핵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돌려보내니까 버젓이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국회와 국민의 통제력이 한마디로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외부 감찰, 감사원 이런 데는 감사조차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감시 견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혹시 무리한 기소를 했거나 혹시 오판을 했다 하더라도 법리 해석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말 성역 중에 성역이 이런 곳이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데이터를 찾아보자 보니까 형사사건에서 판검사 기소율이 일반인은 거의 한 36%인가 정도 되는데 판검사는 이렇습니다. 기소율이 0.13, 0.2, 0.3. 말하자면 판검사 기소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100배 이상이나 아, 높다는 것입니다. 기소율이 100배 이상이나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일반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죠. 그래서 거의 기소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나 아무 문제 없이 다 나옵니다. 깜빵 절대로 안 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검사 판사는 이런 특권 집단이 됐던가? 독재 시절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부터 이 판검사들의 권력을 줬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도록 했고요.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사법살인 이런 것도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고시 엘리트 중심 구조로 만들었죠. 아무나 판검사가 될 수 없도록. 그래서 특권청을 만들어줬고 특권 순환 인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판검사 하다가 로펌에 가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장차관으로 얻거나 아니면 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친 성역화된 그런 순환 인사구조에다가 법문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법은 무조건 존중해야 되고,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을 제시하면 안 되고,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언론, 재벌, 정치와도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법부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 이런 시스템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사법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자, 법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법이 강자의 지배 도구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판검사들이 못된 마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 개혁, 감시.
필요성을 조의대와 직위원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고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